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뻣뻣함, 피로감 건강 저하가 정말로 당연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던 노화에 대한 모든 정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저는 올해 94세이며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며 생물학적 지표는 30년 더 젊은 사람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제 건강 상태를 본 주치의는 깜짝 놀라며 그 비결을 물었고, 저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해온 5가지 간단한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법도 아니고 값비싼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누구나 아침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일 뿐이며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매일 약에 의존하거나 기본적인 활동조차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달리 저는 지금도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겨우 4분이면 되지만 전체 노인의 92%가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작은 실수가 결국 정신기능과 두뇌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그 손상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늦게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가지 아침 습관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존엄성을 지키며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삶의 차이는 사실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1시간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세포 건강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인 아침 수분 섭취부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모든 경험과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고 가깝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갑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커피를 찾으시나요? 혹은 따뜻한 차 한 잔부터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첫 선택이 하루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을 통해 또 피부로 배출되는 수분을 합치면 하룻밤에 약 1리터의 물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홍차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마신다면 수분을 채우기는커녕 더 많은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관절이 뻣뻣해지고 두통이 잦아지고 머릿속이 맑지 않은 노화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단 30초의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아침에 경미한 탈수 상태일 경우 뇌 기능이 무려 27% 저하되고 염증 수치가 31% 상승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문제를 넘어서 전신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분한 수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운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정윤자 어르신 83세의 사례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고 병원에서는 여러 약을 처방했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방송에서 아침 탈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단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 마시기. 불과 2주 만에 두통이 줄고 에너지가 살아나고 배변도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얼굴빛도 맑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활동적인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 400ml, 약 1컵 반에 천일염 한 꼬집을 섞어 침대 옆에 두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의 온도는 중요합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아주 소량 넣는 이유는 세포의 삼투압을 맞춰 수분 흡수를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맹물이 힘드신 분들은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탕꿀 감미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침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피로감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며칠 내로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일정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저는 이 습관을 75세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닙니다. 내 몸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는 첫 인사이자 세포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 역시 지금 이 순간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작은 유리잔 하나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세포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주세요. 건강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전등을 켜시고 커튼을 닫은 채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체 리듬은 점점 흐트러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체 시계라 불리는 정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수면과 각성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분비 천, 유지 면역력 소화 효소의 분비, 기분 조절 등 150가지 이상의 생체 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정확한 시간에 빛을 받아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직접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과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단 15분의 아침 햇빛만으로도 노인의 생체 리듬이 초기화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42%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는 아침 햇빛을 놓치면 우울감 위험이 지고 불면과 피로감이 며칠 내에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왜 하필 아침 햇빛일까요? 그 이유는 멜라놉신 수용체라는 특별한 세포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는 눈 안쪽 망막에 위치해 있으며 아침 햇빛의 특정 파장에 반응해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 시계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비로소 뇌는 아침이구나를 인식하고 호르몬 천 소화 기능 에너지 대사를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을 놓치면 뇌는 여전히 밤이라 착각하고 멜라토닌 수면 유도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면서 하루 종일 흐릿하고 무기력한 컨디션이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김재구 어르신 78세도 수년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운동도 매일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전환점은 단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산책 시간을 오후에서 아침으로 바꾼 것. 기상 후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눈으로 직접 받게 되자 3주 만에 수면제를 끊고도 푹 자기 시작했고 오전 피로감이 사라지고 기분까지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제 빛을 받느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몸 전체의 리듬을 바로잡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3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가 15분간 자연광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 흐린 날에도 괜찮습니다. 흐림 속에도 생체 시계를 깨우는 파장이 존재합니다. 단 선글라스나 안경 렌즈는 가능한 착용하지 마세요. 유리나 플라스틱이 빛의 핵심 파장을
일부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통해 빛이 들어와야만 생체시계가 리셋됩니다. 피부 노출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날씨가 너무 좋지 않거나 겨울철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의료용 광선 치료기 라이트 테라피 박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자연광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일주일 내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기분이 안정되고 식욕이 조절되며 전반적인 에너지가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체시계는 내일 아침 햇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튼을 열어두고 잠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으로 햇살을 마주하며 하루를 여는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 그리고 노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고도 뇌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아침 시간은 뇌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팀은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두뇌를 자극하면 뇌세포 간 연결이 평균 37%나 증가하고 결정 능력과 집중력도 하루 종일 향상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이 시간대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아침이 특별할까요? 그건 BDNF라고 불리는 뇌세포 비료 역할을 하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가장 많이 분비되며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를 놓치면 BDNF 수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뇌는 다시 관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효과는 단지 실험실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86세 박인숙 할머니는 고관절 수술 후 한동안 걷지도 못했습니다. 재활치료도 중단됐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습관, 아침마다 짧은 뇌활동 루틴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수술 후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고위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말하는 속도와 집중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뇌는 멈추지 않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아침 뇌 활동을 건너뛰면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이 29%나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무섭게도 이 손실은 하루 이틀엔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연결이 끊어진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4분 아침 두뇌 루틴입니다. 딱 4분 동안 아래의 4가지를 차례로 실행하는 겁니다. 1.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 풀기. 논리력과 계산 능력 자극 2. 과거의 생생한 기억 하나 떠올리기. 해마, 히포참풋 자극 장기 기억 강화. 3. 새로운 단어 4개 외우기 언어센터 활성화. 4. 오늘 하루를 시각화하며 그려보기. 전두엽의 계획 및 실행력 강화. 이 4가지를 합치면 뇌의 주요 영역을 동시에 깨우는 종합훈련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교차 연결 활성화, 크로스 커넥티비티라고 부르며 전반적인 인지 회복력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실천 방법도 간단합니다. 전날 밤에 준비만 해두면 다음날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는 퍼즐책이나 앱에서 하나, 기억 회상은 30살 생일날의 기억 단어, 4개는 국어 사전이나 신문에서, 마지막은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단 몇 분의 집중이 뇌 전체의 하루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제가 이 습관을 시작한 건 7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살인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매일 이 루틴을 지킵니다. 이 습관 덕분에 저는 이름을 잊지 않고 계산이 빨라지고 가족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뇌세포는 매일 아침 선택에 따라 살아나거나 사라집니다. 내일 아침 그 4분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두드리며 오늘은 좀 덜 뻐근하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독이 되는 운동 습관을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니크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맞지 않는 스트레칭은 염증 수치를 무려 31%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면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7분 루틴은 통증과 뻣뻣함을 2주 만에 44%나 감소시킵니다.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 이유는 70세 이후의 몸은 20, 30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섬유는 수분을 잃고 딱딱하게 엉키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세게 늘리는 운동은 오히려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관절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85세의 정해철 어르신은 이 점을 뼈저리게 깨달은 분입니다. 50대 때부터 따라온 스트레칭 루틴을 여전히 믿고 있었고 그 결과 점점 보행기 없이는 외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드릴 속부터 풀어주는 맞춤 운동 루틴으로 바꾸고 나서 정 어르신은 다시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법을 바꿨을 뿐인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해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아침 운동이 문제일까요? 바로 아래와 같은 동작들입니다. 발끝 터치 앉은 채 허리 비틀기 척추에 과도한 압박을 줍니다. 목 돌리기 혈관이 좁아진 노인에게는 뇌혈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깊은 허리 굽힘 수분이 줄어든 디스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안에서 밖으로 천천히 열어가는 7분 루틴입니다. 아침 식사 전 단 7분만 투자하면 몸의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풀어주고 관절과 근육에 활력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1. 어깨 돌리기 30초 의자에 앉아 팔을 옆에 둔 채 작게 원을 그리듯 천천히 어깨를 돌립니다. 상체 혈류 증가, 어깨 무리 없음. 2. 앉은 채 다리 들어올리기 1분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올리며 마치 걷듯이 움직입니다. 하체 순환, 자극 중심 근육 활성화. 3. 문틀 가슴 열기. 30초 문틀에 손을 대고 천천히 앞으로 기대며 가슴을 엽니다. 구부정한 자세, 개선 호흡 능력 향상. 4. 보조 스쿼트, 1분 의자나 싱크대를 잡고 무릎을 무리 없이 살짝 굽혔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대퇴근 강화 당뇨 비만 예방에 도움. 발목 돌리기 30초씩 한쪽 다리를 뻗은 상태로 발목을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낙상 예방 발끝, 혈류 촉진 이 동작들은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든 몸은 갑작스러운 움직임보다 점진적으로 천을 높이고 관절을 준비시켜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도입한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3일 만에 아침의 뻣뻣함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2주 후에는 자세가 바르고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응답했고, 한 달 후엔 차에서 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다,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다는 경험담도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이 루틴을 80대 후반부터 실천해왔습니다. 지금도 청소 요리 빨래까지 직접 하며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몸을 망치는 동작 대신 회복과 활력을 위한 움직임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관절이 그 차이를 곧바로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근육 보존의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 식사 한 끼가 근육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근육을 23%나 더 빨리 잃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하버드대 영양연구소와 미국 영양학 저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는지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이 근감소증과 회복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왜일까요?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근합성 저항성 Anabolic Resistance이라는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처럼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죠. 더 많은 양과 더 정확한 시간대에 단백질을 공급해야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은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서 섭취합니다. 반면 아침 식사는 토스트 과일 커피 정도로 마무리하죠. 이러한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오전 내내 지방을 태우지 못하게 하며 무엇보다 근육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91세의 김영자 어르신은 그런 실수를 바로잡고 놀라운 변화를 겪으신 분입니다. 2년간 체력이 줄고 자꾸 넘어지곤 했던 그녀는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보강하고 난 후 근력이 다시 살아나고 스스로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바꾸지 않았어요. 단지 시간을 바꿨을 뿐이죠. 김영자 어르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아침 운동 직후 30분 이내 고품질 단백질 25-30g 집중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삶은 달걀 2개 플러스 리코타 치즈 또는 두부, 그릭 요거트, 필수 단백질 파우더, 유청 단백질 플러스 콜라겐, 파우더를 섞은 스무디. 특히 콜라겐은 관절과 피부 건강까지 함께 지켜주는 시니어 맞춤형 단백질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단백질과 함께 흰빵 설탕 들어간 과일 떡류 등을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혈당 급증이 근육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운동 직후 우리 몸의 혈류가 증가해 단백질 흡수와 사용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한 분들의 90% 이상은 며칠 내에 아침 피로가 줄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고 응답했고, 3주 내에는 악력 향상, 3개월 후에는 실질적인 근육량 보존 또는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85세부터 이 단백질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손주들과 나들이 갈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휠체어를 타는 지금, 저는 여전히 제 2다리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내일 아침 근육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에 이 시점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심 어린 긍정적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이 5가지 아침 습관은 특별한 건강 비법도 값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지닌 생체 리듬에 정직하게 맞춰주는 단순하고 따뜻한 습관일 뿐입니다. 저는 94세입니다. 이 나이에도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고
산책을 하고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나를 돌봐준 것. 바로 그 꾸준함이 저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 건강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끝까지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력을 깨워주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커피부터 마실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열지, 느슨한 스트레칭을 할지 관절에 맞는 움직임으로 몸을 풀지, 무심코 아침을 넘길지 단백질로 근육을 지킬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10년, 20년 후에 나를 만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반복해보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한 리듬과 꾸준한 습관에 가장 아름답게 반응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또 한 번 선택의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 것인가?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는 속삭임.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하나 먼저 실천해 보시겠어요?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 창밖 햇살을 마주하며 하루를 열어볼까요? 크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정확한 한 걸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 그리고 10년 후에 당신 자신이 지금의 선택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여정은 다음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